크메르어로 거대한 호수란 뜻의 톤레삽. 이름 뜻 그대로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물이 범람하는 우기에는 경상북도의 면적과 맞먹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안녕! 안녕! 호수 북쪽의 수상마을 프렉털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쿨버스 대신 배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채소 팔러 나가는 상인도 모두 물 위에서 부지런히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기 또 어떤 뭐 이동식 먹거리 배 같은데요. 또 배가 하나 오네. 근데 저 배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에이! 에이! 리! 안녕하세요. 무엇을 파는 배일까 궁금했는데요. 이게 마침 목도 마르고 더웠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옛날에 50원짜리 하드 먹던 그 맛이네요. 이동식 배 덕분에 물 위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더위도 싹 식혔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부르면 돼요. 예, 여기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불편할 게 없네요. 뭐 수상마을이라고 해서 되게 불편할 줄 알았더니 다 있는 것들이 다 이동하면서 다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내다 팔 수 있고, 예, 없는 게 없어요. 수로를 따라서 50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프렉톨. 호수에 기대어 고기를 잡고 양식업을 하며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한 선상가옥을 방문했는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창 알을 까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알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악어입니다. 와, 이봐요. 꿈뻑꿈뻑 하고 있어. 보이세요? 야, 가만히 있네 아래.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들은 70여일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요. 야, 막 부화된 악어는 이빨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위험하진 않는데 보니까 일주일 뭐 2주 정도 되면 이빨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만지면 깨문다고 하더라고요. 갓 부화한 녀석들은 악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온순하기까지 합니다.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약 4만 리엘, 우리 돈 12,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잡는 일보다 수입이 좋은 편이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악어를 키운답니다. 주인 아저씨를 따라서 집 뒤편에 있는 악어 양식장을 구경해봤습니다.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악어를 보는 게 처음이라 엄청 긴장이 됐습니다. 무서워요. 악어 엄청 크네. 호수에 떠있는 이 양식장에는 2, 3m 정도 크기의 샴 악어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만 30여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거 좀 좋아요. 클라스 민 30, 네. 클라스 민 20, 클라스 민 찌ং 10. 어려서부터 악어를 키우기 시작해 벌써 40년이 됐다는 주인 아저씨. 이거 아저씨의 뒤를 따라서 양식장 위를 걸어봤는데요. 한 발자국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이, 이게 진짜 무서워요.
밑에서 악어가 이러고 열고 있는데. 아니 컴 이게. 아, 얘, 어이구. 아, 얘가 제일 큰 애인가 보다. đào 예. srul đào srul 네. 아, việc cục 사납고 거친 악어들이 호수 양식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수가 근처 땅 위에도 양식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이곳의 악어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통발을 준비하고 우리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는 몬틸 씨. ở ba này tật lang máu ra hai trình tiệm phở chậm đã chụp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악어의 이사를 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건데요. 최대 관건은 악어 입에 올무를 씌우는 일. 와, 베테랑답게 몬틀 씨는 한 번에 성공했네요. 이렇게 해야 악어가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이빨을 함부로 쓰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주의를 주더니 아예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네요. 다음은 올무에 걸린 악어를 대나무 통발에 넣을 차례. 대나무 통발이 일종의 이삿짐 차량인 건데요. 안전하게 옮기려면 악어를 잠시 동안 통발에 가두는 수밖에 없답니다. 악어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호수 쪽에 있는 양식장으로 옮기면 되는데요. 통발 안에 들어가 있으니 악어도 순한 양 같네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우기에는 물이 불어나서 지상에 있는 양식장은 잠기기 십상입니다. 악어 한 마리가 옮겨지네. 악어 한 마리. 악어를 지키려면 어서 바삐 이사를 시켜줘야 하는 거죠. 짱이 장점. 아, 얼굴에 삐죽기 나왔는데 무섭긴 한데 좀 불쌍하네. 뭔가 악어 같지가 않아요. 악어가 뭔가 통제되라고. 야, 엄청나지다 진짜. 꼭 영화에서 특수 제작한 악어 모형 같네요. 드디어 새 보금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물 위에 떠 있는 양식장이라 우기에도 안전합니다. có đo khai pi với mình chập đàm lại chập bị khai pram đi tới có đo khai pi với mình chập đi tới vừa tới nó vừa đây cũng túc 대나무 통발에서 해방된 악어는 그대로 호수 양식장 우리로 직행하는데요. 입에 물려진 올무를 풀어주자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쏟으시는 거구나. 이사를 마친 후 찾아온 악어들의 식사 시간. 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달려드는 악어들. 야생의 본성이 드러나는 난리가 순간입니다. 났네, 난리가 났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잘 적응하겠죠. 호수의 수위에 따라 악어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곳. 그곳이 물 위의 세상 똠레삽입니다. 육지의 바다라 불리는 거대한 호수. 보트를 타고 톤레삽 구석구석을 누비는데요. 오가며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배들이 있습니다. 선상가옥 사이사이를 오고 가는 이 배는 작지만 다양한 상품을 싣고 다니는 이동식 점포인데요. 굳이 업종을 구분해 보자면
편의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동식 편의점이네. 없는 게 없어요. 간식이구나 여기. 이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얼음이 잔뜩 들어간 시원한 음료수입니다. 주문 즉시 만들어주는데요. 커피부터 주스까지. 종류도 다양해서 카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합니다. 징하니? 징한? 징하니. មានអារម្មណ៍ថាសប្បាយចិត្តដែរដែលគាត់យកលក់ឲ្យយើងញ៉ាំយើងបាច់ចាំទៅចាយើងមិនបាច់ចាំអ៊ំទៅ 배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음료 만드는 시럽들. 여기 시럽이 막 엄청 다양하게 있고 뭐 전구, 모기약. 생활용품에서 응급약, 과자 같은 간식거리까지 정말이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무리의 만물상입니다. គេនៅគ្រឿងភេសជ្ជៈហើយនឹងគ្រឿងប្រើប្រាស់ទីតូចហ្នឹងវាឲ្យănរបស់ហូបចាប់គ្រឿងភេសជ្ជៈហូប 육지에서 편의점에 가려면 손님이 직접 찾아가야 하지만 톤레삽의 무리에서는 이렇게 편의점이 손님들을 찾아옵니다.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일상과의 만남.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매력이겠죠. 무록잠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수로 안쪽에는 어김없이 수상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삶의 풍경들이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수상가옥의 좀 안쪽 편이에요. 여기 앞에 옥잠이 막 우거진 뭐 물 그 숲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안쪽까지 지금 계속 들어가 중이에요. 재밌어. 마을 한쪽에서 배를 타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뭔가 궁금해지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과연 대나무통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함께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상마을을 빠져나와서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한참을 달려갑니다. 1시간쯤 지나자 눈앞에 온통 초록으로 물든 아름다운 물의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연꽃, 갈대, 무록잠 등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워낙 울창한 숲이라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옥잠과 이 그 물속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 사이를 거쳐가지고 거의 미로같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 그 여기 어민들 빼고는 길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뭐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모터에 시동을 걸 수가 없나 봐요. 결국 배 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사방이 초록밭이라서 방향은 구분이 안 되고 미로가 따로 없습니다. 대체 대나무 통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Bà về ăn nắng tết bên đây tắc về bên AC thì bị chạm qua bà thì vừa trai ăn tông nó bị chạm xí cái đầu chừng ngắt đi nữa đây cái đầu chừng ngắt tới mà bà xây gì lật hòng chứ tuông bị chinh cái đó bị chặt chắc bàn xì ăn nắng bà rồi chắc cái bà xí khuôn bị ai đua trong khuôn về nó cha bên trong khuôn về chẳng 어부가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어였습니다.
수생식물 군락지에는 곤충이나 어린 물고기 같은 장어의 먹이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수풀에 장어를 잡을 특별한 어구를 설치해 놨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나무 통입니다. 아, 여기서 후루룩 거리네. 후루룩. 얘가 기니까 후루룩. 들리세요? 아, 여기서 후루룩 거리는구나. 이제 통 안을 확인해 볼 차례. 덫에서 빠져나온 장어는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장어 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살갗도 미끈미끈해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데요. 아, 이걸로 잡아요? 아, 이럴 때는 나뭇잎으로 잡는 게 요령입니다. 아, 힘이 엄청 세네. 얘 뱀 같아요, 뱀. 아니 그나저나 장어가 어떻게 대나무 통 속에 들어가게 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렇게 빼고. 통 안에 작은 통발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부가 직접 뱃살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뱀장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고무줄하고 묶어 놓으셔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뱀장어가 이걸 열고 들어간대요. 이렇게 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대나무 통 안에 뱀장어가 갇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이제 미끼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장어를 잡고 나면 빈 대나무 통에 지렁이 미끼를 채운 후에 다시 통발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나무 통을 수풀 사이에 꽂아 넣고 장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건 엄청 큰데? 이 묵직한데? 이 묵직해. 뭐 두 마리 아니면 큰 거예요, 얘는. 아, 여기구나. 또 다른 대나무 통을 확인해 보는데요. 와! 예상대로 장어의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커요. 와. 힘이 얼마나 센지 몸부림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와. 그야말로 야, 월척이 잡혔습니다. 엄청 저도 한번 만져봤는데요. 네. 와. 장어의 강인한 힘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 구렁이만 하네요. bữa sau bố cái mình khai làng ngay khai làng đã khai năng hai bài sau bố ra bị nhang mà khai rồi khai em sơ miền tuồng bị miền nó bị trôi tam băng khai từ làng tới làng trên bị băng bị ấy chứ bị trôi xì như thế khai từ làng trên chạm băng ngày bay rồi nhưng khai rồi chạm băng cả lâu 우기가 되면 장어가 제철을 맞는답니다. 일반 생선보다 가격이 10배 정도나 비싼 아주 귀한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비가 잦고 물이 불어나는 우기. 어부에게는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고마운 계절이죠. 조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장어 어부 콤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 선산가옥에 콥 씨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모두 7식구가 산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방망이로 장어를 기절시키는 콤 씨. 그리고 이렇게 손질을 해야 육질이 쫄깃해진답니다. 양이 많네요. 장어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보신용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근데 이 장어 여기 똠레사 호수에서 잡아서 또 이 호수 물에다가 또 물에서 이렇게 또 다 손질을 하시고. 야, 이 똠레사 이 호수에 물이 많은 것들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네요. 톤레삽에서도 장어는 보양식으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손질하고 아내가 요리하는 오늘의 메뉴는 장어 볶음입니다. 게다가 장어탕까지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음식이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톤레삽 호수에 비가 내립니다.
요즘 같은 우기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이죠. Còn tập khai prangយើងរកអត់បានទៅខែទឹកវាពិបាកវិញប៉ុន្តែយើងបានរកបានមានលុយអីចាយខ្លះអីចឹងទៅមានជួបផលវិបាកខ្លះចឹងយើងមានលុយចាយមានលុយដោះស្រាយដល់ពេលខែប្រាំងយើងមិនសូវមានលុយដោះស្រាយចានទឹកជ័យគេខែទឹកឡើងរកសងគេវិញទៅ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기 덕분에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우기가 내어준 톤레삽의 한 끼.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살이 진짜 연해요. 살 진짜 연하고 다른 생선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 육질이 거의 진짜 뭐 그 쫄깃함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그냥 입에 닿으니까 거의 뭐 녹는 듯한 느낌인데요. បងឆ្ងាញ់ហ្នឹង 아, 중요해. 고단했지만 보람있고 따뜻했던 물 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또다시 물 위에서 시작되는 톤레삽의 하루. 우기철이 되면 호수에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작은 보트에 매달려서 선상 가옥이 이동을 하는데요. 집이 통째로 이사를 하는 중입니다. 우기와 건기의 수심 차이가 10m 이상 나는 탓에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수시로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한답니다. 마침 이사를 준비 중인 한 가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만에 또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6 ខែបានថយមកនេះវិញអានេះបន្ទប់កូនដែរនេះ 안녕하세요. 라이 아주머니가 집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នេះបន្ទប់កូនកំមុំវាទូចញបន្ទប់នេះទូច 방 2칸짜리 단촐한 살림이었는데요. មានតែទី3នេះទេដែលគេនៅឆ្ងាយផិតប៉ុណ្ណឹងនៅនេះទាំងអស់អូចាំកុយ 8 식구가 사는 집과 옆에 사는 큰딸의 집까지 두 집이 이사를 갑니다.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보트에 밧줄을 묶고 집 전체를 끌고 가면 끝인데요. 물 위에 떠 있는 선상가옥이라 집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한 집이 그냥 통째로 이동을 하네. 두 채네, 두 채. 볼수록 신기합니다. 우리처럼 이삿짐을 싸고 옮기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이사 방법이네요. 계절 따라 물길 따라 떠돌아야 하는 것이 물 위의 인생입니다. 다행히 호수에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살만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나마 무태서 가깝고 비바람을 막아줄 숲과 나무가 있는 그런 지역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1시간 남짓 이동한 끝에 라이 아주머니네도 마음에 드는 집터를 찾아냈습니다. 집 뒤편에 숲이 있으니 이만하면 명당이네요. 새 집터에 말뚝을 박고 집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나면 이사는 얼추 마무리됩니다. ព្រោះខែភាសាយើងវាខ្យល់ខ្លាំងទៅយើងថយមករងព្រៃចេះវាអត់ទៅប៉ះខ្យល់រកផ្ទះយើងវាប៉ះខ្យល់មកចំណាយវាចោល មែនវាអត់មានកប៉ោកនៅមុខផ្ទះវាចង់មុជទឹកលេងអញ្ចឹងទៅវាស្លាប់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부터는 여기가 아이들의 수영장이고 놀이터이자 새로운 집입니다.
Bây giờ mà đón đây bài ra 평생 물 위를 떠도는 삶이지만 기꺼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6개월 뒤 또다시 떠나야 할 운명이더라도 충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세상, 톤레삽의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